지금 보시는 미생물은 후소박테리움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사실 우리 입안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세균이에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세균이 대장에 있으면 대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대장에는 이 38조 마리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요. 이 후소박테리움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입니다. 과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암의 발생하고도 연관성이 있는지, 반대로 암이 발생되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이 생기는지. 자, 오늘은 이 특별한 장내세균이 후소박테리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암과 장내 미생물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마 여러 편에 나누어서 이 암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암하고 이 장내 미생물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미생물이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암에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중간에 이 면역이 있어요. 면역.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암은 이제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면역이라는 말을 쓰면요, 그거는 거의 장내 미생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면역계를 지휘하는 총괄,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흔히 이 면역이나 면역력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 중요한 면역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암에 대한 이 연구 논문은요, 여기 그래프 연두색 보시면은 계속 증가해서 지금 뭐 한 3,000편, 4,000편에 이르고요. 이 특허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진행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 있는 이 대장암 환자를 본 논문인데요. 이 대장암 환자들의 이 생검, 대장암 환자들의 암 조직을 떼가지고 그걸 이제 관찰한 연구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 대장암 환자의 암이 이제 주로 발생하는 부위에 암 조직을 일러스트로 보여드리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암 조직하고 이 주변의 정상적인 조직들 있죠. 암이 없는 조직, 이 조직에 있는 미생물을 비교해 봤어요. 왜냐하면 대장이라는 데가 미생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에는 특별한 미생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특별한 미생물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연두색은 이제 정상 조직, 그다음에 보라색은 암 조직인데요. 보시면은 같은 환자에서 암 조직에서만 굉장히 많은 양이 발견되는 그런 미생물을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그 미생물이 뭔가 봤더니 바로 후소박테리움이라고 하는 미생물이에요.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미생물은 사실 입안에서는 정상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장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암과 연관성이 크다. 2017년에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최고의 과학 저널, 학술지에다 발표한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암 환자의 조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 대장암 환자들, 여기 대장이 보이죠? 이 대장에 암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이게 간으로 전이가 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으로 전이가 된 전이암 환자들을 먼저 관찰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대장암 환자의 50% 이상이 평생 동안 간으로 이 전이가 되는 게 50% 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3분의 2 정도가 결국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11명의 이 환자, 전이암 환자, 대장암 환자를 관찰했는데, 대장암 조직하고요, 이제 거기서 전이가 된 간암 조직, 이 두 개의 조직에서 이 후조박테리움이라는 세균, 이 암 조직에 그 세균이 붙어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어요. PCR이라고 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식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증폭해서 그 미생물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11명 중에서 무려 7명, 여기 보시면 환자 1번부터 쭉 봐서 환자 7번까지 이 간하고 대장에 모두 이 후조박테리움이 발견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후조박테리움이 앞에서 스페인 연구에서는 대장암에 이 세균이 붙어 있다고 이제 봤는데, 얘가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도 이 세균은 계속 암을 같이 쫓아갔다는 거죠. 아주 끈질긴 그런 세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세균이 과연 암하고 무슨 관계냐? 암을 쫓아다니는 걸 알겠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종 이식 실험을 연구팀이 했어요. 이종 이식 실험은 사람의 대장암 조직을 쥐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피부에다가. 그러면 쥐 피부에서 이 암 조직이 자라면서 암세포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종 이식 실험인데, 그리고 나서 이 쥐에다가 옮긴 사람의 대장암 조직을 쥐에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쥐에다가 한 번 또 옮겨줘요. 그 쥐의 걸 쥐에다가. 그리고 나서 또 암이 자라면 또 한 번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쥐에다가 8번을 계속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후조박테리움은 이 한 번 옮길 때마다 계속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8번 옮겨줬는데도 마지막에 이 박테리아가 암 조직에 딱 붙어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구진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야, 그러면 이 세균을 한번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실제로 항생제를 처리해 봤습니다. 항생제는 세균만 죽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나 정상적인 세포는 죽이지 않습니다. 세균만 딱 죽여요. 자, 이 후조박테리움은 실제로 항생제를 처리했더니 그 양이 원래 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든 거를 관찰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암덩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봤더니 항생제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암덩어리가 여기 보시면은 훨씬 더 작게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이 암덩어리가 더 잘 자라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처리해서 이 세균을 죽이면 암덩어리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장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세균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조박테리움 같은 안 좋은 세균, 이 세균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독소도 내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염증은 만병의 원인인데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후조박테리움이 암과 연관성이 있고 암이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조박테리움은 대장암과 이것에 의해서 전이가 된 이런 간암과 연관성이 크다. 후조박테리움을 조절하면 암의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후조박테리움이 암덩어리에 붙어 있는 사람은 혹시 항생제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조박테리움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는요, 아직은 일러요. 지금 이제 막 기본적인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과 치료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장에 후조박테리움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봤어요.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이 God Inside라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4년 동안 거의 발견이 안 됐고, 있는 경우에도 뭐 제일 많이 발견된 게 0.015%, 아주 적은 양이죠. 그래서 저는 후조박테리움이 장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도 이 후조박테리움이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 있거나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한국인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과 아주 관련성이 깊은 후소박테리움이라는 특별한 세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 편에 나눠서 우리가 암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